네,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. 안녕하세요.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. 오늘 간만에 좀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. 이 SK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. 이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을 찍었습니다. 그런데 장 초반에는 좀 약세를 보였다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이 SK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에서 설명한 향후 전망과 계획 등이 이 업황 고점 우려를 좀 불식시켰고 이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믿어준 결과인 것 같습니다. 이 SK하이닉스의 2분기 매출, 영업이익,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. 이 매출은 10조 3,700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5조 5,700억 원, 순이익은 4조 3,2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. 이는 증권가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. 거의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반도체의 향후 업황에 대해서 이 증권가에서도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 된다, 좀 설왕설래하는 모습들을 좀 여태까지 보였었는데요. 이 삼성전자는 모바일 부문이나 가전 부문 등 반도체를 제외하고 다른 부문과의 실적이 좀 합산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과 회사 실적이 반드시 궤를 같이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실적은 반도체 업황과 더 유사하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. 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좋은 실적과 수익성을 보이는 것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반도체를 써야 하는 제품은 많은데 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과 설비는 그보다 적다는 겁니다.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들 기업,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. 이 반도체 종류에는 D램이나 낸드 플래시, MCP, SSD 등이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최근에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고점 논란이 있는 것은 D램입니다. 이 SK하이닉스는 서버에서의 D램 수요가 모바일 D램 수요 둔화를 넘어서서 긍정적인 D램 시장 환경이 이어졌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우려와 다르게 하반기에도 D램 수요가 견인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 반도체 B2B 시장인 서버 반도체가 모바일 반도체와 달리 안정적인 시장인데 이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 시장은 주로 장기 공급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. SK하이닉스는 하반기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IDC 업체들의 투자 계획이 상향되고 있고 또 클라우드 업체들의 신규 서비스 출시로 인해서 서버 인프라 선행 투자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서버 시장 좋습니다. 하지만 좀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좀 지적을 했는데요. 이 서버 업체들의 재고를 SK하이닉스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. 한 애널리스트는 SK하이닉스도 기업들의 재고가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고 수요의 강도 정도를 캐치하고 있을 거라면서 이 서버는 장기 공급 계약 기반으로 확실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이 장기 공급 강제성은 사실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장기 공급 계약이 이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. 이 밖에 SK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에서 유독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낸드 가격 하락 구간에서 수익성 방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SK하이닉스는 좀 자신감을 오늘 내비쳤습니다. 공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분명히 발생은 하겠지만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. 여기다 SK하이닉스가 SSD 출하가 원래 그동안은 없었는데요. 지난 2분기부터 출하를 시작한 점도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. SSD는 반도체 중에 가장 수익성이 좋게 평가가 됩니다. SK하이닉스는 연말까지 SSD 출하량을 더 늘릴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. 이 때문에 낸드 하락 가격 구간에도 수익성 방어가 SSD 덕분에 좀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또 우려도 있습니다. 지금 반도체 업황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인데요. 우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급 증가폭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입니다. 올해 D램의 연간 공급 증가폭은 20%를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증설하고 공급 잘 늘리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요가 기존보다 늘어서 공급이 이를 따라가면 괜찮은 건데
수요는 그대로고 공급량만 늘리는 것은 반도체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겁니다. 하반기 수요가 함께 늘어나는지 여부도 분명히 지켜 좀 봐야겠습니다. 또 한 가지는 반도체 산업은 원래 한 번 방향을 잡으면 2분기든 4분기든 심지어 8분기든 상향선을 쭉 그리거나 하향선을 쭉 그리는 그런 산업입니다. 실적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죠. 당장 다음에 실적이 반토막이 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산업입니다.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요. 이 서버 D램 시장이 커지면서 원래 없었던 새로운 시장이 생겼다는 점입니다. 2, 3년 전만 해도 D램 내에서 이 시장의 점유율이 15%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규모가 20%까지 올라왔습니다. 그러니까 수요의 바닥을 깔아주는 층이 전보다는 좀 더 두터워진 거죠.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듯이 D램 가격이 상승하기 좀 어려운 구간으로 왔다라는 점들은 대부분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. 4분기나 1분기에는 또 모바일 재고 전성기와 모바일 수요 비수기가 오게 됩니다. 이때는 통상적으로 이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요. 그런데 이 사이클을 과연 서버 수요가 생기면서 받쳐줄 수 있을지 이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. 이 안 가본 길의 결과는 아마 내년 2분기 정도는 돼야 한다는 전망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와중에 또 증권가에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기 전에 굉장히 전망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. 메리츠종금증권이 한 달 만에 기존 뷰를 바꿔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고 목표가를 11만 8천 원에서 8만 9천 원까지 굉장히 크게 낮춘 겁니다. D램 산업 고점 형성될 것이고 또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물량 공세를 펼칠 수 있다라는 논리였는데요. 이 리포트가 발간된 날 SK하이닉스 주가 7%가 빠졌습니다. 그 직후에는 키움과 삼성증권 등에서 삼성전자가 물량 위주의 전략을 펼치지 않는다. 그런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리포트를 제각 바로 냈습니다. 그 외에 다른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요.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비슷한 데이터와 비슷한 자료를 갖고 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크게 다른 의견을 냈을 때는 알고 있는 다른 정보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하더군요. 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다양한 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한 달 만에 갑자기 뷰를 달리하면서 시장에는 큰 충격을 줬었습니다. 이 대형사에 대해서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투자해서 중립으로 과감하게 꺾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상장사의 눈치를 보지 않는 용기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데 마냥 낙관적인 것도 마냥 비관적인 것도 시장에는 큰 혼선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이번에도 경험한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시간입니다. 27일 내일에는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됩니다. 2분기 성장률은 소비자 지출, 설비 투자가 미국에서 호조였던 만큼 좀 견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코노미스트들은 4%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다고 하네요. 지난 1분기 성장률은 2%였습니다. 우리나라 2분기 GDP 오늘 0.7% 성장했다고 발표가 됐는데요. 건설과 설비 투자가 둔화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 우리도 성장 파고를 좀 넘어가야 할 텐데 말입니다. 또 내일은 삼성 SDS와 SK이노베이션 실적 등이 발표됩니다.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.
오늘의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.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분쟁 어떤 합의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졌었던 오늘이기에 그리고 또 어제 반등이 어제 급락 부분이 어느 정도 되돌려 놓으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그래도 좀 잘 나와줬기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반등인데요. 이런 분위기가 내일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죠. 한 주의 마지막인 내일입니다. 내일도 즐거운 기분으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 뵙죠. 고맙습니다.